건강 북 콘서트 23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전쟁, 독과 인체 18번째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육을 병들게 하는 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영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마음의 병은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장기화되게 되면 정신까지 아파지고 피폐하게 됩니다.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지병을 앓게 되면 정신도 약화됩니다. 특히 아파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밝거나 웃음이 있거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프다 하면요, 정신도 나중에는 아파지고 더 심화되면 영혼까지도 아파지게 됩니다. 몸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죠. 몸과 영혼조차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영혼이 마르고 병들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회가 가고자 하는 정의 실현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사람이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악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유전적 본성이 있지만 본인의 의지로 영을 맑게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사회가 더디게 정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이러한 인물이나 요주의 사람들 때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영을 병들게 하는 이유 중 하나를 고른다면 자신만을 위하거나 고집, 아집의 정신세계 및 이타적인 사랑의 결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것만 옳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신세계를 비롯하여 그릇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정죄하고 배려심을 나타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제 제가 상담을 하나 했습니다. 간경화 분이신데요. 일반적으로 간경화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간경화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경화는요, 내 몸의 면역이 간엽 세포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나 어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구멍이 생겨요. 아주 무식한 애들이죠. 근데 이 구멍 난 곳을 다시 땜빵 해가지고 복원하거든요. 복원하는 게 뭐냐면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굉장히 딱딱하고 탄성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깨끗하게 복원시키면 좋은데 대충대충 해가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겁니다. 간경화는 간이 식어서 차가워서 굳어진 현상을 간경화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차가운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건조한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간이 발열 장기로서 식으니까 바이러스가 거기서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열을 올리지 않으면 바이러스는요, 간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들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못 고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경화는 고칠 수가 있죠. 조건이 뭐냐면은 열을 담아야 된다. 활성화된 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보고 고친 적이 있냐?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하고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화가 아니고 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해서 간경화로 발전된 사례입니다. 거의 흔치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분이시고 굉장히 의아했죠. 가정사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은 그 자체로는요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술은 거기다가 과일주, 곡주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발효시켜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그 안에는 순수 알코올만 있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비타민 B군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한데 없으니까 순수 이 당이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니까 이것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요. 이해를 돕는다면 아궁이에 장작만 집어넣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가랑잎이나 잔가지가 있어야 돼요.
장작에 불을 붙이는 다른 불쏘시개가 있어야만 불이 붙는다고요. 그 불쏘시개가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기름 같은 경우에는 불쏘시개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휘발유다가 그냥 성냥 하나 던지면 그게 불 붙어버려요. 술을, 알코올을 계속 먹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 담가지고 불쏘시개가 없으니까 불이 붙지 않으니까 얘를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지방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불 붙어버리니까요. 몸에 기름이 자꾸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기름이 많아서 지방간이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라고요. 그렇게 술 먹으면 죽어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간경화가 왔으니까. 그러면 간경화 왔는데 지금은 술을 안 먹냐? 그때보다는 조금 먹는데요. 그러면은 간경화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술을 먹어? 그분이 대답을 정확히 한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술 때문에 살아왔는데 끊으라면 나보고 빨리 더 죽으라는 얘기잖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배려심이 많이 결핍되어 있고 사라지고 있죠. 마치 자기가 더 정의롭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굉장히 아집적인 생각들을 하고 이 사회가 점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의 밭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영이 맑지 않아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온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더러운 사람에게서는 옳은 생각, 바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먼저 정신부터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정신을 위해서는 맑은 영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완성체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종교적인 신념은 대단합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답을 찾기 위함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항상 바르고 옳은 무엇인가를 찾아 갈망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영혼을 더럽히는 도구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생명의 4요소, 햇빛, 공기, 물, 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요, 독특한 컬러를 갖고 있고 형체를 갖고 있는데 또한 맛도 있고요. 다 다르죠. 이 모든 것은 실제로는 빛의 알갱이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멩이 보면 단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다 비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공간을 압축시켜서 한 개 빈틈도 없이 한다면은 크기가 얼마가 될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콩 한 알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구를 공간 없이 압축시켜버리면 콩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콩 하나를 가지고 지구에 공간을 만들어 이게 커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다 공간이잖아요. 건물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지만은 들어가면 형태보다는요 공간이 더 많죠. 사무실에 가면요 벽도 있고 기둥이 있고 창문이 있고 끝이에요. 다 공간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공간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실제적으로는요, 빛 에너지를 먹는 겁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갖고 있는 열매를 먹든지 잎을 먹든지 줄기나 뿌리를 캐서 먹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빛 에너지를 먹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내 몸이 생명체가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식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컬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컬러 푸드라고 하지요. 그 음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 구조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분들은요,
건강 상식에 있어서 굉장히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빛들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을 완전체로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각기 형태로 활용을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죠. H2O예요. 수소 두 개에다가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물방울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약 한 120여 가지의 지구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을 7대 대량 미네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100mg 이상을 섭취를 해야 내 몸에서 유기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미네랄들은요 굉장히 작아요. 이것들이 모여서 내 몸의 구성을 이루는데 우리 몸에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림프계나 피부나 뼈, 호르몬, 배뇨에 관련되어 있는 신장, 방광이나 신경, 심혈관, 근육, 호흡계, 생식계, 소화계 이런 구조로 내 몸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각기 다른 것처럼 개체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생명 유지, 보존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 기능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영양소를 먹지만은 그 안에 그 영양소가 담고 있는 고유의 빛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빛을 내뿜는 사람들이죠. 일이 잘 되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일이 안 되면요.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있으면 얼굴이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색, 색깔. 그 색깔은 뭘까? 빛의 색깔이죠. 질병에 걸리면 얼굴색이 밝지 않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왜 그럴까요? 빛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있고 죽음의 빛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태어난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몸에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만 봐도 너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아니면 너 무슨 걱정 있니? 안색이 왜 이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이 빛을 어떻게 더 광채가 나고 화려하고 찬란해 할 것인지 이 빛을 죽일 것인지는요. 각자 본인의 생각과 의지와 이런 걸로 결정 짓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이 선물 같은 하루를요. 기쁘게 행복하게 살자.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해보자 하면요. 내 세포들이 알아서요. 빛을 확 밝게 해줘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싫으면 어두워집니다. 이 빛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데 이것을 크게는요. 다시 인체 구성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다양한 방금 보여드린 기관계로 나눠지지요. 개라고 하는 것은요. 저 안에 더 다양하다 이거죠. 소화계 하면요.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입니다. 그 안에는요. 많은 장기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빼는 거죠. 입은 입, 위는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이렇게 뺀다고요. 그게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더 들어가게 되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의 형태는 장기마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 조직의 형태가 대략은 270종이 나눠지기 때문에 암의 종류를 270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암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크게는 많이 쓰는 장기들에서 암이 만들어지지요. 저 조직 안에는 개별적으로 세포가 있고요. 저 세포 안에는요,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세포 활성도가 높다, 생체 이용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포 하나가 60조에서 100조 개가 모여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저 세포 안에서 각기 내 생명 활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분해하고요. 저 세포, 내 액 안에 들어가서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생산을 해요. 그럼 이게 밖에 나와가지고요. 내 몸에 필요한
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펩타이드를 만들어내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대사를 통해 가지고요, 소화해내고요, 분해시키는 것이 리소좀이고요. 세포막에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중막이 친수성 인지질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콜레스테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경화되게 되면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소포체는 물체를 이동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세포 안에서도 전체를 통제하고 통괄하고 정보를 담고 있는 핵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핵 안에는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는 전체 23쌍이 있고 거기서 성염색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X와 Y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유전자를 거의 98%까지 해독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이유는 이 유전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에 관련된 질병들도 밝혀지고 있고 유전자로 통해서 앞으로 당신이 유전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자의 문제로 질병에 이렇게 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졌어요. 전체 23쌍이니까 두 번째 쌍에서 X와 Y가 있거든요. 그 Y축에서 31분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요. 가족성 대장암에 걸릴 수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요, 200명 중 1명이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에는 225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중에 1명 정도는 이 문제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다 이겁니다. 가족성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분의 65%는 암이 실제로 발병하더라. 이겁니다. 제5쌍 Y축 15분절에는요,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암은 아니지만요, 대장 용종이 발생이 돼서 용종을 뗀다. 이런 얘기 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질병에 걸리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유전자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꼬부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스톤이라고 하는 돌덩이가 꽉 담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이 유전자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풀이가 됐는데 ATGC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약 1000페이지 분량의 1000건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풀이를 한 거예요. 암호 같은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체는 뭘 갖고 있냐?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다 고유의 자기만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 분량이 아까 말씀드린 23쌍 전체에서 1000페이지, 1000건 분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때에 저 밑에 계속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옛날에 그 왕이 무슨 회의나 얘기하면은 옆에서 속기사처럼 막 누가 적어 쓰잖아요. 이게 역사책으로 된 거고. 역사책이 발견되고 문헌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게 역사가 된 겁니다. 역사책이 된 거고. 과거에 왕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한 것을 받아 적은 거죠. 제가 책을 15권을 썼는데 그 책은요, 우리가 볼 때는 글자이지만은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들을 거기다가 쓴 거죠. 제가 말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귀로 들으면서 유전자 정보에 이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를 뿐이지 어느 순간에 그리고 자주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 얘기를 이제는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유전자 정보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사람당 1000페이지, 1000권 분량이 있다 이겁니다.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자가 기록될 때 오류가 발생된다고, 오류가. 이것은 기록할 때의 오류가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활성산소나 아니면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요 깨져요. 깨져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하루에 약 2,00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이에요. 3,000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관리가 좀 필요한 거고요. 암에 걸렸어요. 이런 분들은요. 5,000개 이상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내 몸에서 이것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들이 다 효소들이 하는 것이고 유전자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들을 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새롭게 저기에 제가 말한 이 내용을 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는 것들도요, 저 안에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유전자 안에는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 있을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는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라고 유전자에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서 뿔이 날 수 있을까? 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잠겨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뿔 나면은 유니콘이나 코뿔 쏘죠. 사람입니까, 그게요? 사람을 안 보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 행세를 해야 되니까 뿔이 나면 안 돼. 정보가 딱 여기 있는데 잠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뿔이 안 나는 거죠. 사람은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면은 넌 사람이 아니라 새야. 그러니까 날면 안 돼. 이 유전자가 잠겨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것은요, 우리 몸을 쪼개고 쪼개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원소들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수소입니다. 수소는 원자 핵 밖에 전자 한 개만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가벼운 것이 헬륨이죠. 원자 핵 한 개에 전자 두 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가지고 대기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빙빙 돌아가고 있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원자 핵 안으로 또 들어갈 건데요. 원자 핵 안에는 중성자가 있고요. 양성자가 돼 있고 겉에는 전자가 흐르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 공간이 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핵 주변에 전자가 돌 뿐이야. 이 도는데 얘가 뭐가 된다고요? 미네랄이 되는 거예요. 나트륨 보세요, 지금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짭짤한 이것은요. 이렇게 핵 주변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나트륨입니다. 소금 같은 거 보면은 결정체가 됐는데요. 그 안에는요. 저렇게 돼 있다고요. 빈 공간. 여기를 그냥 빙빙빙빙 돌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먹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는 거예요? 빈 공간을 먹고 있는 겁니다. 빈 공간을 먹고 있는데 포만감을 느끼죠. 참 희한하죠. 원자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핵이에요. 원자 핵 안에 들어가니까 저 안에도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저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요. 요 양성자, 중성자 안에는 쿼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쿼크까지만 현재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고요. 저 쿼크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현재 발견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쿼크를 다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까지 남아 있을까? 맨 마지막에 현재 밝혀진 것은요. 쿼크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땅 속에. 저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포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솔브 기술에 의해서 세포 속으로 용이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세포의 문 사이즈가 0.4 나노미터라고 했죠. 음식을 먹었을 때 세포 안에 들어가서 활성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려면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저거보다 크면 못 들어가죠. 그럼 마이크로솔브 기술은 무슨 기술이냐? 이게 지금 문 사이즈가 0.4 나노미터인데 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고 얘 사이즈는요 0.2 나노미터예요. 물 한 분자는요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길이 다 달라요. 물은 물로 들어가지 칼슘 들어가는 길로 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PM에 있는 지용성이 물에 녹죠. 물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우리가 오메가3나 코큐텐이나 듀오 같은 걸로 물에 집어넣으면요. 물속으로 쑥 들어가고 다른 오메가3는 물 위에 뜨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즈가 다른 오메가3나 기름이 분자량이 물보다 크기 때문이죠. PM에 있는 영양소들은 마이크로솔브 기술에 의해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요. 이 안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이즈가 얼마일까? 최소한 0.2 나노미터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0.1 나노미터라고 볼게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잖아. 금방 쉽게. 바로 오메가3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코큐텐을 먹어봐야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이즈가 얼마냐? 10의 9승이라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미터는요. 나노미터에 한참 안 되죠. 사이즈가. 그 정도의 크기로는요. 못 들어와요. 이 기술을 식품에다 탑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달나라 간 거예요, 진짜.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 눈을 감기 이전에 이러한 기술이 더 놀라운 기술의 탑재에 대해서 세상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PM이 유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PM이 이러한 기반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다시 쓸 회사다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저 안에 이렇게 영양소가 들어가야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포 안에서 우리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대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빛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태를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세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영양소에 있는 고유의 빛을 요한다 이겁니다. 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영양이 태양으로 받은 광합성의 빛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온실 속의 식물들은 자연에 있는 직접 태양으로 받는 그 빛이 좀 약하겠죠. 이것을 먹고 내 몸에서 빛을 발현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식물이 자연에서 강렬한 햇빛을 받으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땅속에 유기토양을 통해 가지고 잘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은 약에 의존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빛을 먹고 있느냐? 약에 취한 빛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을 바란다?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쿼크를 가만히 보니까요. 스스로가 빛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어떤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고유의 빛을 먹어야지만 빛을 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 쿼크만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력이 없어요. 에너지를 쓴 거죠. 에너지 안에 있는 빛을 쓴 겁니다. 라이트를 본다면요. 안에 전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아무리 켜도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다시 새 걸로 갈아 껴야지만 빛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요. 전구를 갈아 끼지 않아도 계속 빛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것을 지금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여러분과 저는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PM 식품을 먹는데 이 PM 식품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빛을 가장 밝고 환하게 비춰주는 생리활성 빛입니다. 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빛은 사라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각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남달리 똑같은 에너지인데 더 강렬하게, 더 밝게, 더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생리활성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이 PM 영양소예요. 사람들의 PM 영양소를 등한히 하거나 다 자기네 좋다라고 얘기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스스로 빛을 사라지게 하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좀 늦게 좋아지거나 생각보다 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원체 많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이 빛이 내 몸에 들어와서 밝게 빛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 소중한 빛을 스스로 끄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빛을 갖고 있어요. 이 빛은요, 나만이 밝게 할 수 있다고요. 외부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내용을 들어서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빛이 확 하고 발광체처럼 빛나는 것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빛을 스스로 빛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꺼지게 하거나 이 모든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PM을 알리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거 좋아 이것이 아니고 그 안에 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태양과 같이 빛나는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잠재 속에 숨어 있는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이 커크를 깨워가지고 가장 빛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